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보 빌딩 앞에 고 한성옥 모자 탈북민 굶어 죽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살인정권입니다. 이 살인정권은 퇴진시켜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10초만 일어나셔서 한성옥 모자를 위해서 묵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한성옥 모자 생각만 하면 정말 미치고 죽겠습니다. 목숨 걸고 탈북했다가 수도 서울에서 굶어 죽은 고 한성옥 모자를 위해서 일동 묵념. 바로 고맙습니다. 앉아주십시오. 정말 목이 메이고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사람이 먼저라던 문재인은 답해야 됩니다. 탈북민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김정은을 챙기다 보니까 탈북민은 배신자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정부 관료들, 공무원들은 큰 눈치 보면서 탈북민이 굶어 죽게 놔둔 겁니다. 살인정권 퇴진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1965년 6월 22일이 어떤 날이냐? 한일 청구권 협정이 마무리되고 합의 각서를 쓰는 날입니다. 한일 협정이라고 합니다. 그 한일 협정을 40년 동안, 그러니까 2004년까지 졸속 협정이다, 굴욕 협정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떠들고 박정희 대통령을 친일파라고 하라고, 박정희 대통령이 친일파니까 굴욕 협정을 했다고 그러고 졸속 협정을 했다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40년 만에 그 문서 전체를 공개를 했습니다. 3만 장입니다. A4 용지로. 제가 그 문서를 다 입수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선박한 척 뭐 하나, 통장 하나 깨알같이 공무원들이 적으면서 14년간 A4 용지 3만 장이 넘게 깨알같이 공무원들이 적은 그러한 협정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졸속 아니죠? 졸속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대단한 일을 했고요. 무려 이승만 대통령, 장면정부, 박정희 대통령 3대 이르는 14년간 한 결과물입니다. 졸속협정 아닙니다. 굴욕협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역시 아니었습니다. 왜 아니냐? 노무현 정부에서 공개를 하고 졸속인지 굴욕인지 보자 하고 당시 총리 이해찬 위원장, 지금 저쪽에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문재인 당시 수석이 위원, 그러면서 민관이 위원이 돼서 한일협정을 다 살펴봤습니다. 결론은 아주 잘했다는 거였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랬으면 40년 동안 굴욕협정이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40년 동안 박정희 대통령이 잘못했다, 굴욕이다, 졸속이다 했던 사람들을 2004년 5년도에 니들 다 나와 토론 붙어보자. 왜 이걸 졸속이라고 했느냐, 굴욕이라고 했느냐, 붙자 하고 붙었어야 되죠. 그런데 비겁한 보수 정치인들, 보수 정당들, 보수 시민사회단체들은 안 붙었습니다. 허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4년도에 그걸 공개를 했음에도 이게 졸속이고 굴욕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공박을 하고 면박을 주고 당신들 사과를
92년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100년 전쟁 다큐멘터리 동영상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승만을 독재자다, 박정희를 친일파다 이렇게 공격하는 동영상이 만들어져서 활개를 치고 대선을 방해한 겁니다. 헛소문을 퍼뜨린 겁니다. 왜 2005년도에 깔끔히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비겁하게 못하니까. 왜 비겁했느냐? 그 얘기를 하면 친일파로 공격을 받으니까. 아니, 친일파 공격받는 게 두려우면 정치 말아야죠. 국민 앞에 나서면 안 되는 겁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일제시대 친일파가 매국노고 나쁜 놈이지, 현대시대에는요 친일파가 애국자입니다. 왜냐? 국가 간의 교육을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국가를 번성하고 국민을 먹고 살게 해주는 게 친일파, 친미파, 친중파, 친러파, 친도파, 친연파, 친호주파. 그게 외교부의 역할인 겁니다. 그런 국민을 만들어낸 게 외교부 역할이에요. 뭔가들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1965년 이후에 한일 협정에서 일본의 시나 대신이 정식으로 사과했습니다. 양국 간 불행한 시간이 있었으면 유감스러운 일로서 깊이 반성한다. 사과입니까? 아닙니까? 83년 1월 11일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가 유감스럽게도 과거 불행한 역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로서 이것을 엄숙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사과입니까? 아닙니까? 84년 9월 6일 히로히토 일왕입니다. 총리도 아니고 대신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고 왕입니다. 과거사 문제입니다. 금세기의 한 시기에 있어 양국 간 불행한 역사가 있었던 것은 진심으로 유감이며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사과입니까? 아닙니까? 84년 9월 7일 정부 및 우리 국민이 이 잘못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되새김과 아울러 장래에 이런 일이 없도록 곧게 결의하고 있음을 표명하고자 한다. 사과입니까? 아닙니까? 대답이 좀 약해지는 것 같아요. 사과입니까? 아닙니까? 90년 5월 24일 총성의 염을 금할 수 없다. 사과입니까? 아닙니까? 90년 5월 24일 또 믿기 어려운 고난과 슬픔을 체험하신 데 대해 겸허히 반성하며 솔직히 사죄를 드리고자 한다. 사과입니까? 아닙니까? 91년 1월 9일 과거를 잊지 않고 그 반성을 현재에 살림으로써 미래를 향한 한 점의 흐림없는 시야가 열릴 것이다. 이거 사과 같기도 하고 과거를 잊지 않고 그 반성을 썼네요. 사과입니까? 아닙니까? 92년 1월 16일 그간 한반도의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행위에 참기 어려운 고통과 슬픔을 체험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으로부터 반성의 뜻과 사과의 기분을 표명한다. 최근 이른바 전군 위안부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바 정말로 마음 아픈 일로서 참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사과입니까? 아닙니까? 92년 7월 6일 위안소의 설치, 위안부 모집 담당자의 단속 등 정부, 일본 정부 말입니다. 정부 관여가 있었다는 것이 인정됐다.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93년 8월 4일 당시 군의 관여에서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에 대해 정부는 마음으로부터 사과와 반성의 뜻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사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93년 8월 10일, 93년 8월 15일, 93년 11월 6일, 94년 3월 24일, 94년 7월 18일 일본의 침략 및 식민지 지배 등이
동아시아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견디기 힘든 고난과 슬픔을 주었다는 인식을 새롭게 하며 깊은 반성에 입각하여 사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까지 몇 번 했습니까? 10번이요. 그 세 분신 분 계세요? 지금까지 몇 번 했습니까? 맞추신 분 상 드려야 되겠네. 우리 저 대표님 맞추신 분 상 하나 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몇 번 했어요? 몇 번? 15번 맞췄어. 누구예요? 15번. 대한민국 기억력상을 드립니다. 박수. 예. 이게 상이에요. 뭐 상품은 없습니다. 예. 아, 큰 상이지. 대한민국 기억력상을 받으셨는데 찌든 상인가? 자, 이 정도 되면 제가 16번째 사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만해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16번째 사과입니다. 그 소리가 이렇게 작으면 어떻게 돼? 큰 소리로. 자, 16번째 사과입니다. 그만해! 그렇지. 16번째 사과입니다. 또 소리가 줄었네. 16번째 사과입니다. 그만해! 들으세요! 94년 8월 30일 일본 총리 무라야마 도미이치 50주년을 맞이하여 과거사에 대한 깊은 반성과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결의하에 깊은 반성과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결의 사과입니까? 아닙니까? 사과합니다! 17번째 사과입니다. 그만해! 벌써 잊어먹었어. 한 번만 했어. 벌써 잊어먹었어. 그만해 소리를 해야지. 17번째 사과입니다. 들으세요. 95년 8월 15일 무라야마 도미치 총리 다시 한번 통렬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합니다. 사과했어요. 17번째. 18번째 사과! 그만해! 19번째 사과! 그만해! 20번째 사과! 그만해! 21번째 사과! 그만해! 22번째 사과! 그만해! 다 읽을 시간이 없어. 넘어가야 되겠어. 23번째 사과! 그만해! 2007년 3월 11일 고모 요에이 다마를 계승한다면서 아베 신조 총리가 얘기했습니다. 당시 위안부들이 받은 마음의 상처와 대단한 고생에 대해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 및 하시모토 류타로 전 총리도 위안부 출신들에 대해 사죄의 편지를 보낸 바 있으며 이분은 자신만 사과하면 되지 전 총리들이 사과한 걸 다 꺾어집었네. 그 마음은 본인도 전혀 변함이 없다. 전 총리들이 사과한 것처럼 나도 사과한다. 사과입니까? 아닙니까? 29번째 사과. 그만해요? 25번째 사과. 26번째 사과. 27번째 사과. 28번째 사과. 29번째 사과. 그만하라니까! 그만해요? 29번째 2010년 8월 10일 식민지 지배가 초래한 다대한 손해와 아픔에 대해 여기에 재차 또 통절한 반성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죄의 심정을 표명한다. 30번째 사과! 그만해! 30번째 사과! 그만해! 이건 들으셔야 돼. 이건 2015년 8월 15일 현 일본 총리 아베 현 총리 이건 들으셔야 돼. 오늘 2019년 이 외교 갈등이 왜 일어났는지 이거 잘 기억하시는 분 물어보고 반절만 단어 기억해서 상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베 총리, 우리나라는 지난 전쟁에서의 행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해왔다. 일본에서는 전후에 태어난 세대가 지금 인구의 8할을 넘겼으며 이들은 전쟁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우리들의 아이와 손자 그 뒤 세대의 아이들에게 사죄를 계속할 숙명을 지우게 해서는 안 된다. 일본 아베가
사과를 29번 했다. 이건 30번째다. 근데 지금 일본 국민의 80%가 1945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다. 내가 여기서 끝내지 않으면 우리 일본 국민은 한국에 계속 사과해야 되고, 한국도 사과 안 했다고 계속 사고 여부하고 소녀상 설치하고 미국까지 가고 영국까지 가고 우리는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끝내자. 2015년에. 그런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각종 외교 현장에 나가서 아비하고 눈만 이러고 말고 가버리 악수도 안 해. 이 사과 안 하면 안 돼. 일단 저 박근혜 대통령이 왜 그랬는가 이해가 안 돼. 30번을 사과를 한 거를 공부를 안 하셨나? 이해를 안 하셨나? 그런데 정대국을 비롯한 한국의 좌파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사과해 위안부 할머니들이 지금도 사과를 못 받고 돌아가셔서 사과해 방송에 사과해 나오니까 이 사과를 받아내야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사과를 오겠냐면 정대국을 비롯한 좌파 단체들은 첫째, 말로 사과는 안 된다. 근데 이거 창피한 얘기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요, 말이면 다 통합니다. 지들이나 못 믿지. 국제 외교에 따라야죠. 그죠? 말로 사과한 거 사과입니다. 말로 사과 안 된다. 문서로 사과해라. 둘째, 일본이요, 민간단체들이 나서가지고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위로금을 준다고 돈을 왕창 걷어가지고 왔어요.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민간 돈은 안 된다. 일본 정부 돈이 단돈이 10원만 와도 좋으니 문서로 사과하고 일본 정부 돈이 와라. 그렇게 요구했어요. 그 역대 대통령이 아무도 못했던 그 일을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12월 28일 날 드디어 문서로 사과를 받고 일본 돈 10억엔 우리 돈 100억 원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랬으면 내가 아무리 좌파래도 40년간 못한 거니까 대통령님 고맙습니다 와서 그래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합의를 인정을 안 해. 그리고 파기하잖아요. 그 돈을 돌려준대잖아요. 그러면 국가 간의 약속이 깨지는 거죠. 아니, 국가 간의 약속이 깨지는 걸 떠나서 문서로 사과하고 일본 정부돈으로 달라며. 근데 왜 그걸 깨는 건데? 저는 도저히 답답할 수 없습니다. 위안부 인권, 위안부 할머니들이 정말 참기 힘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맞죠? 그분들의 존엄한 죽음, 그분들의 명예로운 죽음을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위안부 할머니들 당신 잘못 아닙니다. 할머님들 잘못 아닙니다. 일본이 30번이나 사과했습니다. 할머니 잘못 아닙니다. 눈 편히 감으세요. 해야 맞는 거죠? 그런데 정대협은 일본이 사과 안 했어요. 사과 안 했어요. 할머니들은 왜 사과를 안 하지? 왜 사과를 안 하지? 그러면서 분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죠? 그게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을 위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과를 받았다고 하는 게, 그것도 문서로 합의를 받았다고 하는 게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을 위하는 겁니까?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말이죠, 정치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얘기하면 여기 와서 하니까 카메라도 많은데 이게 MBC, KBS 아니잖아요. 유튜브잖아요. 유튜브. 그죠? KBS, MBC에서 이 얘기를 해야 맞죠? 이 얘기 안 하면 저거 없애버립시다. KBS, MBC. 그러면 여기를 KBS, MBC만큼 키워버립시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가 반성 많이 해야 되는데요.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민주노총, 민노총이라고 하죠. 전교조,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사무금융노동조합, 노동조합, 노조,
이 사람들이 말이죠.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사실은. 자, 제가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선자 박근혜, 낙선자 문재인,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텔레비전 출구조사 6시에 짜자잔 하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봤습니다. 그랬더니 20대, 30대 80%가 문재인 지지, 그들의 부모님인 50대, 60대 이상 박근혜 대통령 지지. 아니 어떻게 이런 세대 갈등이 있을 수 있지? 저는 이 세대 갈등이야말로 과거 4대 갈등이라고 있었어요. 이념 갈등, 보수냐 진보냐, 계층 갈등, 잘 사냐 못 사냐, 지역 갈등, 영남이냐 호남이냐, 세대 갈등, 부모냐 아들이냐, 할아버지냐 아들이냐, 손자냐, 이 세대 갈등이에요. 이 4대 갈등 중에 야 이념 갈등 정말 심각하다, 보수 진보 맨날 싸운다 심각하다, 지역 갈등 영호남 이게 정말 심각하다, 계층 갈등 잘 사냐 못 사냐 가지고 심각하다, 세대 갈등은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전까지. 근데 그 텔레비전 뉴스를 딱 보고 오 이념 갈등보다도 지역 갈등보다도 계층 갈등보다도 필경 대한민국이 세대 갈등으로 망하겠구나, 저는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 갈등의 원인을 찾아봐야 되겠다 해서 교육과정을 봤습니다. 교과서를 봤습니다. 중고등학교 교과서, 중학교 교과서, 사회교과서, 국가교과서 한 400권 돼요. 이게 출판사별로 다 틀리니까 쭉 읽어봤습니다. 학교 도서관을 조사했습니다. 전국의 255개 학교에 학교 도서관에 있는 책 350만 권을 제가 이 컴퓨터로 다 정리해봤어요. 그렇게 바퀴 터진 사람이 대개 있는 거요. 하여튼 이게요 1년 걸리는 일입니다. 1년. 교과서 문제가 아니라요, 도서관만 학교 도서 350만 권의 책 제목을 분석해서 어느 출판사 거 어느 저자 거 이걸 하는데 1년 걸린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343만 8,518권 학교수 255개 학교 중에 건국 대통령 이승만 이름 석자가 들어간 책은 96권밖에 안 나옵니다. 350만 권 중에 김구 백범 김구 책은 4,560권이 나와요. 박정희 대통령 책은 674권밖에 안 나와요. 그때 분신자살했던 전태일 책은 1,820권이 나와요. 환장하겠네 정말. 누군가 정말 학교가 교육과정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박정희 대통령보다도 전태일이 더 위인이고 이승만 대통령은 독재자고 김구가 대통령인 거예요. 학교에서는 그런 교육을 받으니 세대 갈등이 안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교육을 받으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머리가 어떻게 된 거야. 아이들 기준으로 보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 세대 갈등을 극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교육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교과서에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보릿고기가 먹어, 6.25가 먹어, 배고픔이 먹어, 왜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는지 얘기를 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산업화가 되고, 어떻게 자유시장 경쟁 체제가 도입이 되고, 어떻게 북한보다 못 살던 대한민국이 북한을 이기고, 어떻게 일본과 대등하게 잘 살게 되고, 이 과정을 설명을 안 하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뭔 거야 도대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손자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예요? 물어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정교조 교육입니다. 학수가 안 나오네. 기가 막혀서.
국어 시간의 논리 읽기라는 책입니다. 국어 시간의 논리 읽기. 한번 장모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살에 대해서 쓴 책인데요. 혹은 특정인은 아니더라도 자살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혹은 제가 읽을까요? 제가 읽으랍니다. 자, 국가 권력은 왜 자살을 혐오하는가? 이게 논리입니다. 논리. 중3 애들이 보는 논리예요. 혹은 특정인은 아니더라도 소위 자살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가? 자살자가 많아진다고 해서 도대체 무슨 공공의 안녕 질서가 저해되는지도 모르겠거니와 설령 그런 게 있다손 쳐도 한 개인이 그야말로 죽을 결심을 할 만큼 절박한 상황에서 사회의 안녕까지 고려해야 하는가? 아니할 말로 먹고 살 게 없어서 죽겠다는 사람이 남의 금고를 털겠다고 작심하는 것보다 시련의 충격으로 죽겠다는 사람이 상대에게 보복을 하겠다고 칼을 가는 것보다 세상을 비관하여 죽겠다는 사람이 불특정 다수에게 테러를 가하겠다고 덤비는 것보다 그저 나 하나 조용히 사라져 주겠다는 자살이 훨씬 더 사회의 안녕에 도움이 된다. 예, 마이크를 살짝 전에 마이크가 어디로 지금 소리가 어디로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잘 안 들립니다만. 자, 예,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정말 한마디 말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죠. 그런데요, 중학생들이 이걸 읽으면 그런 거 같기도 한데 나 혼자 조용히 사라져주면 되지. 내가 뭐 애인이 나를 배신했다고 애인 부모가 협박하고 그럴 일이 뭐 있지. 나 그냥 혼자 죽고 말지. 대한민국 왜 자살자가 많은지 이제 이해되십니까? 이런 책들이 학교 도서관에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분야를 가지고 128쪽짜리 책을 만들어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강의를 하고 다니는데 2시간 반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짧게 여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따라서 합시다. 노동자가 크게 합시다. 노동자가 노동자를 착취한다. 재벌이 노동을 착취한다고 언론에 얼마나 떠들고 교과서에 쓰고 난리를 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재벌을 싫어합니다. 그 결과 재벌들은 외국에다 일자리를 다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오늘 이 지경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저는 노동자가 노동자를 착취한다고 썼습니다. 제가 이 말을 만들었습니다. 왜냐? 대한민국 노조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한민국 노조는 연봉이 평균 1억입니다. 그런데 배를 만들기 위해서,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반도차를 만들기 위해서 중소업체들이 납품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 납품업체들은 정규직 근로자들보다 훨씬 힘든 일을 하지만 월급은 이 사진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든 표관입니다. KBS 뉴스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귀중 노조의 세상 대한민국. 현대 기아차 연봉 9천만원, 1차 협력업체 4,800만원, 2차 협력업체 2,800만원, 사내 하청 2,200만원, 4.5배 격차.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자동차를 만드는데 어떤 놈들은 연봉 9,700만원, 어떤 분들은, 대다수 국민, 우리 국민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들은, 우리 국민은 연봉 2,800만원. 그러면 자동차 한 대가 만들어질 때 이렇게 임금 격차가 나면 노동자가 노동자를 착취한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저 노동을 착취하는 민주노총 귀족노조를 없애버려야 대한민국이 삽니까, 안 삽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맞죠? 이 사진 한 장면 끝나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진을 봐야 됩니다. 이 사진입니다. 누가 유튜브 여기 쫙 조명해 보세요. 당겨서 누가 이 사진을 찍었나? 신문사 기자가 찍었습니다. 여기 납작 엎드려서 빨간 띠를 지르고 전국 금속로 그게 뭔지를 모르겠네. 전국 금속로 뭐예요? 노동자. 아 노조. 현대자 그다음에 뭐지? 아 현대자동차구나. 아 정말 잘하시네. 아니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누구한테 이렇게 절을 하는가? 세상에 이게 조선시대도 아니고 제가요 이런 사진을 찾으려고 구글에서 검색을 했어요. 왕이 행차하는 거 조선시대 사또가 갈 때 이렇게 납작 엎드리는 사진이 있는가 봤더니 없어. 별로 없어. 이거 10년 전에 찍은 사진인가 5년 전에 찍은 사진인가 모르겠는데 이런 사진이 있어요. 도대체 이게 누구지? 국회의원들인가? 현대그룹 회장님들인가? 소비자위원회인가? 차 많이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건가? 하고 봤는데 놀랍게도 여기 꼿꼿이 서서 절을 받으면서 가는 사람들은 현대자동차 정규직 귀족노조놈들 그리고 비정규직 하청노조 분들은 당신들이 임금 단체 협상을 할 때 우리 임금도 올려주세요. 우리 3년째 2,800입니다. 연봉. 당신들은 4,000에서 9,700까지 올랐잖아요. 우리 임금도 올려주세요. 빌고 있잖아요. 국민 90%가 귀족노조한테 지금 이렇게 무릎 꿇고 납작 엎드려서 국민 90%가 귀족노조한테 이렇게 엎드려 절하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없애지 않으면 우리 자식들 미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손자들 미래 있어요 없어요? 제가 1시간 하는 거죠? 5분 남았는데 조금만 더 할까요? 15분 더? 네. 보여드릴 사진은 많고 막 넘어가고 여러분 지금 밥 먹은 게 소화가 안 되죠? 막 들으니까 막 미치겠죠? 벌벌 떨리죠? 이 사진 봅시다. 이 사진 광주형 일자리 창출 간담회 저 가운데 문재인인 것 같은데 얼굴이 한 5년 전이니까 지금보다 젊어 보여요.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겠대. 자, 좌파 시민운동가 출신 광주시장이 윤장현 시장이 광주시장에 당선되고 그러니까 6년 전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겠다. 뭐냐? 광주에 기아자동차가 있는데 연봉 9,700이다. 그런데 광주 청년들한테 물어봤더니 연봉 4천만 원만 줘도 기아자동차라면 무조건 일하겠다. 그러니까 광주시장이 전라남도 광주에서 광주시장이 자 우리는 연봉 4천으로 일할 테니까 기아자동차 사장님 여기다가 자동차를 만들 라인을 공장을 더 많이 만들어주세요. 2배를 늘려주세요 라고 부탁한 게 광주형 일자리예요. 근데 광주 기아자동차 사장이 대답을 못해. 노조 눈치 보느라고 대한민국 일자리를 기업의 오너가 만들지를 못해. 노조 눈치 보느라고. 그래서 광주 청년들이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대한민국 귀족노조가 우리의 청년 일자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현장, 이 한 장의 사진이 아니겠습니까? 청년 일자리 가로막는 귀족노조 축출하자! 축출하자! 이거 몰아내지 않으면요 우리 미래 없습니다. 끝납니다.
독일은 폭스바겐이 똑같은 입장에 처했을 때 폭스바겐 정규직 노동자들이 오케이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서 별도의 고용을 창출했더니 이 사람들이 월급이 적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자동차가 거기서 나온 게 더 잘 팔렸어. 잘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바로 정규직 분사 직원이 돼서 독일이 성공했다 그 말이에요. 그 사회적 타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지 못해요. 노조 때문에. 자, 이 한 장의 사진은 2015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때 대통령이 누구셨죠? 2015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재벌을 해체하고 재벌 재산을 환수하자 해가지고 환수복지당이라는 걸 만들었어. 어떤 놈들이 모르겠어요. 전 누가 만들었는지. 문제는 재벌이다. 사내유보금 환수하자. 재벌 해체 시민복지. 환수 없이 복지 없다. 재벌 곳간을 열어 노동자 서민 생존권 보호하자. 박근혜 무조건 즉각 퇴진 환수 복지당이 뭐 있었나 이게. 그래서 제가 시뮬레이션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 그래 내가 재벌 재산 환수 다 할게. 시나리오. 왜냐하면 재벌 재산 환수를 하려면 저렇게 주장을 하려면 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거를 한번 만들기 위해서 세계 재벌 얼마나 돈을 갖고 있는지 봤더니 우리나라 재벌이 갖고 있는 돈은 세 발의 피. 그 세 발의 피 대한민국 재벌이 갖고 있는 돈을 제가 다 모아봤어요. 1위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 11조 3,500억. 2위 아모레퍼시픽 회장 9조 원. 3위 삼성전자 부회장 7조 원. 4위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5조 원. 그리고 4조, 3조, 3조,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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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조. 그래서 16위, 17, 18위까지 공동 이 재산을 제가 그냥 다 뺏어버렸어요. 뺏어버렸어요. 내놔! 재벌 재산 환수에 내놔! 싹 합치니까 70조가 나옵니다. 70조. 70조 가지고 이제 서민, 노동자 뭐 한번 해보자 하고 계산을 했어. 그랬더니 이게 언제냐면요. 2017년. 2017년에 1년 정부 예산이 407조 원인 400조 7천억 원인데 400조 원인데 보건, 복지, 노동 이 분야의 예산이 130조 원이래. 여러분 그러면 재벌 18명 재산 70조를 싹 뺏어가지고 130조 1년 예산 400조 중에 보건, 복지, 노동에 130조 예산 중에 몇 달을 써야 다 쓰는 거예요? 6달 반, 그죠? 그러니까 6달 반 보건, 복지, 노동으로 풀어버리면 70조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없죠? 월급 준 사람이 없어져버려. 재벌이 없기 때문에 6달 반 노동자 복지 서민 대책 쓰고 재벌 날려버려요. 제가 계산을 다 해봤어요. 직원 고용 많은 순 이런 거요. 경제학자들이 연구 안 하더라고. 이거 통계조사 다 해서 정보공시 사이트 들어가서 이 한 줄을 한 줄을 만들려면 정규직 직원 몇 명, 계약직 직원 몇 명, 직원합계, 연간급여, 총액, 연평균 급여, 나중에 자료가 보면 세금 낸 총액 이런 거를 한 줄 한 줄 만들어 가려면요 30분, 40분, 1시간씩 봐야 돼요. 한 줄 한 줄 만들어 가려면. 그거를 2,000개 기업을 내가 봤어요. 석 달 반을 봤어요. 석 달 반을. 그러니까 이거 누가 안 만들어 이런 자료. 다 봤더니 법인세 납부액 상위 100대 기업, 인건비 많은
고용만은 봤더니 결국 재벌이래야 월급 많은 대기업이래야 국민이 원하는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 없애버리면 없애고 6개월 반 털어먹으면 누가 우리 국민 월급 주죠? 중소기업이 하청업체가 연봉 2,800만 원 주면 우리 여러분 손자가 가서 일한대요. 그 힘든 일? 현실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삼성전자가 법인세를 3조 원 냈다가 4조 원 냈다가 7조 원 냈다가 10조 원을 넘게 내요 지금 1년에. 그런데요 8조 원이 얼마나 되는 돈인가 하고 봤더니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20만 2천 원 받을 때 기초노령연금 총액이 8조 원이에요. 그럼 삼성전자 혼자 그 돈 다 내. 법인세로. 그런데 이 법인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봤더니 200조 원 매출 중에 한국에서 나는 매출이 20조 원 10분의 1이에요. 북미, 미국, 캐나다에서 발생하는 게 37조 원으로 제일 많아요. 유럽, 중국 30조 원대예요. 한국을 뺀 아시아에서 또 나와요. 그렇게 해서 합계가 200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삼성전자는 미국이 삼성전자 법인세 워싱턴에다 내. 우리가 더 많이 사주잖아 한국 사람보다. 한국에서 20조 원 사주는데 미국과 캐나다에서 37조 사주잖아. 이리 와. 그러면 꼼짝없이 가야 될 수도 있어. 그러면 그 법인세를 못 내요 우리한테. 그런데 삼성전자 해체하라고 해 민주노총이. 재벌 복간하라고 그래. 여러분 이러한 것을 골격으로 대한민국 초중고 교육과정이 형성돼 있어요. 저 앞쪽 어디를 보면 중학교 3학년이 공정무역 커피를 배워요. 뭐냐 했더니 소매상 등이 94% 5,000원짜리 커피 중에 59, 45, 55, 54, 20 4,700원을 소매상이 먹고 농민이 0.5% 먹으니까 공정무역 커피는 6%는 농민한테 주고 소매상은 50%만 먹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요 사실 소매상들이요 한 달 평균 소득이 150만 원밖에 안 된다는 사실 통계에 다 나와 있죠. 그런데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도둑놈으로 만드는 게 중학교 3학년 사회교과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육은 뭐냐? 나는 월급만 받겠다. 근데 월급을 1,000원 더 올리고 2,000원 더 올리고 더 올리고 더 올리고 만 원까지 가겠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 정책으로 가면요 월급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 하고 봤더니 이해찬 세대. 이해찬이 김대중 때 교육부 장관을 했는데 하나만 잘하면 특기만 있으면 먹고 살 수 있다 대학 갈 수 있다 그렇게 뻥 쳐가지고 그때 다 놀았어. 그리고 피눈물 흘렸어. 그게 이해찬 세대가 지금 30살 전후예요. 그거를 보다 못한 게 기러기 아빠. 자식들 교육 학교 가지고 안 되는구나 하고 해외 유학을 보낸 게 기러기 아빠예요. 그런데 그 기러기 아빠가 언제 사라졌느냐? 이명박 대통령 공약에 자사고를 100개를 만들겠다 하니까 유학을 막 보내는 사람이 야 대한민국에도 유학 안 가도 보낼 학교가 생기겠구나 하고 유학이 안 보낸 거예요. 여러분 기러기 아빠를 기억하시죠? 기러기 아빠가 소주 먹고 새우깡에다 소주 먹고 죽은 뉴스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 뉴스가 13년 전부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자사고 때문에. 그런데 이 교육감 좌파정부 이 사람들 그 자사고 없애려고 그러죠? 없애려고 그러죠? 그러면서 지 자식들은 자사고 외고 보내요 안 보내요? 이런 파렴치한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 자식은 자사고 외고 보내고 남의 자식은 평준화돼서 답답한 일반고 가서 멍청이 되라. 조국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될 분명한 목표는 민주노총이죠? 종교조죠? 이것들을 작살내야 되죠?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죠? 싸웁시다.
돼, 지금까지 지켜보니까. 겁이 나가지고 못해. 학교 교실에서 연구실에서 교수들이 못해. 누가 할 수 있느냐? 이 광장에서 소리치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확한 목표가 정해졌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8월 14일 아침 조찬 포럼을 가서 회의를 하는 중에 아니 어제 무슨 뉴스가 나왔어요. 무슨 뉴스? 뭐 둘이 굶어 죽었는데 2달 동안 시신이 방치되어 있었고 아무도 몰랐고 발견한 지 14일 동안 뉴스도 나오지 않았고 시신은 이미 다 부패됐고 그렇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탈북민이라는 거예요. 엉엉 울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럴 수가 있는가? 이거는 탈북민을 배신자로 보는 문재인 정권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살인 정권 문재인을 퇴출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통일부 장관 김현철을 파면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 입만 열면 탈북민이 굶어 죽든 2,500만 우리 북한 동포가 탈출을 하다가 총 맞아 죽든 굶어 죽든 상관없고 오직 김정은만 챙기는 저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탈북민이 굶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도저히 안 되겠다. 탈북민들을 불렀습니다. 같이 함께 우리 분향소를 우리도 세월호 앞에 차리자. 그리고 여기다가 언덕길을 차려가지고 텐트도 가꾸고 과일도 가꾸고 다 가까워서 뭘 하려고 그러니까 스피커를 안 가깝네. 불도 안 가깝네. 그랬더니 저는 잘 모르는 분인데 조원진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지나가면서 이게 뭐냐 이런 거다. 즉시 앰플을 가꾸고 불을 가꾸고 해가지고 막 3시간을 여기서 연설을 했어요. 조원진이라는 사람이 아십니까? 네.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했어요. 그랬더니 막 현장에서 막 뭘 막 주고 넣고 돈을 세보니까 133만 원이나 나왔네. 우리가 잘 못 들어보던 정당인데 우리 공 뭐라고 써있더라고요. 아 우리 공화당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기자회견을 3시간을 하고 여기서 텐트 못 친다는 거야. 그래서 교보 빌딩 앞으로 옮겨가서 분향소를 차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 이 분향소를 지켜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 정부 퇴진할 때까지. 언제까지? 김현철 물러날 때까지. 언제까지? 2,500만 북한 동포들을 자유를 누리게 할 때까지. 그런데요 탈북 동포들이 저기서 저녁마다 분향소를 지키는데 어떤 놈들이 와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재활용을 안 했다고 기라를 하고 저녁마다 소동이 벌어져요. 지켜주십시오. 오늘 제가 점심도 못 먹었는데 3시 돼서야 탈북민들이 떡볶이하고 뭘 가져와서 그놈으로 겨우 먹었어요. 이걸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이러한 비극은 말이죠 일찍이 50년 동안 없었던 비극이고요. 50년 전에는 굶어 죽은 사람이 있었고 보릿고기가 있었고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고 그렇지만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굶어 죽을 수 없는 겁니다. 탈북민 고 한성홍 모자 목숨 걸고 탈북했는데 수도 세월에서 또 굶어 죽었습니다. 탈북민 한성홍 모자를 살려내라!
저는요, 좌파들처럼 쓸데없이 신체 장사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책임자를 처벌하고,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제도를 고치고 우리 손으로 2,500만 동포를 자유롭게 우리처럼 배부르게 우리처럼 세계 여행을 다니게 만듭시다 여러분. 그것이 자유통일 대한민국입니다. 평화통일이 아니라 자유통일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